안녕하세요, 용호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응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그 GitHub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mid-prj.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압축을 풀고 유니티 허브 실행하시고 Add Project from Disk에 가셔서 압축된 프로젝트 폴더를 선택해서 오픈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 버전이 6.0.41 F1 버전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최신 지금 설치되어 있는 6.0.60 버전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치되어 있는 최신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열고 버전을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버전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업데이트 요청 메시지 창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니티 에디터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유한 유튜브의 더보기 클릭하셔서 GitHub에 있는 URL을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고 유니티 허브에서 추가를 해서 프로젝트 추가한 다음에 지금 열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는 기존에 작업했던 그런 애니메이터에다가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 SS토어에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지는 캐릭터가 있고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픽업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을 잡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건데 여기에 물건을 실제 잡아서 손에다가 그 물건을 놓는 그러한 어,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정교한 위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제공되어지는 부분에는 필요한 에셋들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유니티 허브 실행하시면 Essential Pathway라는 템플릿가 있어요. 그래서 그 Essential Pathway 템플릿에도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들어가면 여러 개의 샘플 씬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나 애니메이션 또는 뭐 2D 게임 자, 이런 기본적인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학습 경로 템플릿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씬 하나를 가지고 캐릭터가 의자 위에 있는 키를 손으로 잡아서 뭔가 문을 여는 그런 동작을 구현하는 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 물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반드시 그 게임 객체에는 콜라이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떤 물체에 대한 부분들을 잡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콜라이더 is 트리거라는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에서 그걸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PI 함수 중에 onTrigger enter 또는 onTrigger stay, onTrigger exi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물리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onCollision enter, onCollision stay, onCollision exit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유니티 에디터가 지금 열려졌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패스웨이에 보시면 유니티 이센셜즈에 가보면 씬즈 폴더에 여러 개의 지금 샘플 씬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리빙 룸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씬을 가지고 여기에 캐릭터를 놓고 그리고 일부 오픈된 벽을 지금 마감한 상태.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넣고요. 그리고 스토어 의자를 하나를 SS 스토어에서 가져다가 놨습니다. 그 의자 같은 경우에는 에셋 폴더 살펴보시면 여기에 보면 올드 테이블 앤 체어라는 디렉터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프리팹스, 체어, 그 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프리팹으로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체어라는 부분으로 갖다 놓고 뭐 테이블이고 지금 이렇게 갖다 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먼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캐릭터는 지금 스포시안이라는 캐릭터 팩 요 에셋을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픽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이미 임포트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키를 잡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보이를 한번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놓고, 자, 여기 테이블에 보면 여기 키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지금 보이에 가보시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클릭해서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애니메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파라미터 애니메이터를 독립적으로 요 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픽업이라는 트리거를 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키가 손으로 잡혀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하고 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키를 비활성화 시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하고 픽업 파라미터를 키면 자, 자, 잘 볼게요. 자, 여기 키가 있고요. 보이 캐릭터 게임 객체를 펼쳐서 보시면 자, 여기에 리그 심플 자, 여기 계층 구조를 쭉 내려가고
오른쪽에 게임 객체의 계층 구조를 보면 체크라는 게임 객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식 객체로 룸키가 이렇게 자식 객체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우리가 이 결과가 어떤 거냐면 테이블에 있는 키를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터치야, 그러니까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체에 대한 부분들이 충돌에 대한 부분을 감지가 되면 걔를 오른손에다가 키를 놓은 거예요. 즉, 자, 그리고 체크라는 이 게임 객체에는 음, 콜라이더가 들어가 있는 스피어 콜라이더, 그리고 여기에 스크립트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 렌더러 컴포넌트는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손에 지금 잘 보면 콜라이더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체크라는 스피어 콜라이더 게임 객체를 하나 더 생성을 하고 그 스피어 게임 객체를 체크라는 게임 객체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얘는 물건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 센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시 렌더라는 컴포넌트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세이블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키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 요 키 픽업이라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키를 잡는 그런 결과를 구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연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했던 거를 스탑을 할 거고요. 다시 이제 애니메이터 창은 씬 옆으로 도크 시키고 자, 이 보이에 가 보면은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SS2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았을 때 컴포넌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메인 카메라는 보이 객체의 자식으로 넣었습니다. 자식 객체로 넣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레이했을 때 얘는 당연히 캐릭터가 움직여줘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현한 건 뭐냐면 어떤 것만 구현했냐면 픽업하는 것만 지금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가 WASD 키나 또는 화살표 키를 입력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이 게임 객체의 보이 컨트롤러를 프리 애니메이션즈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고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얘는 WASD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동작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S 눌러주면 뒤로 런 되어지는 거고요. 천천히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Shift 키하고 W 또는 Shift하고 S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방향 전환은 A 눌러주시고 다시 Shift W 스페이스는 점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SS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SC예요. 얘를 현재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테이블하고 룸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테이블, 그 다음에 룸키를 비활성화 시킬게요.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과 룸키를 위치해서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SS 폴더를 펼치고 거기에 보면 올드 테이블 앤 체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리팹스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이 테이블 프리팹을 하이라키로 가져옵니다. 자, 하이라키로 갖고 오면 테이블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테이블 크기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거예요. 지금 캐릭터가 지금 1.8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테이블도 지금 스케일이 1:1이지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얘를 좀 작게 만들 겁니다. 작게 만들 건데 대략 0.5 정도로 2분의 1로 한번 축소를 해볼게요. 당연히 y값도 0.5로 2분의 1로 축소할 거고 z값도 0.5로 축소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스케일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변경시켜 주겠다라고 하면 이 눈금바 켜진 거를 자 없애시고 값을 주시면 전체가 다 바뀌어지겠죠. 자, 우리는 0.5로 2분의 1로 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 앞에다가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Y축과 또는 X축을 이용을 해서 자, 위치를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테이블 객체에는 이제 자식 객체가 자식 객체가 있지만 컴포넌트 중에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가 없어요. 그래서 콜라이더 컴포넌트가 없는데 이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넣어줄 겁니다. 근데 이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왜 넣어줄 거냐? 어, 지금 우리가 물건을 이제 테이블 위에 있는 키를 잡을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콜라이더 만들기 전에 키도 먼저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자, 키는 여기 어, 가비즈라는 에셋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 프리팹으로 키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팹 에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다 하이라키로 가져올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테이블 위에 키가 위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위치를 기준으로 심플 요 03 게임 객체를 위치를 설정해주면 손쉽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테이블 객체를 선택하고 인스펙트 창에 가서 트랜스폼의 컨텍스트 커맨드를 열고 카피 포지션 그리고 심플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트랜스폼의 페이스트에 포지션을 하게 되면 테이블 피벗 위치로 키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키를 Y축으로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키가 Y축으로, 즉, 테이블 위에 위치한 걸로 확인되죠. 자, 이 키를 테이블 위에 회전시켜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를 X축을 기준으로 90도를 회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에 X의 그 입력 필드에 가서 9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90도 회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 키를 손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손과 키는 반드시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프리팹 에셋에는 콜라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게임 객체 선택하고 인스펙트 창에 Add Component 그리고 피직스에 가서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박스 콜라이더에 에디트 콜라이더 속성 얘를 켜서 지금 콜라이더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얘를 변경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케일이 1로 돼 있는데 0.1로 바꿔볼 거예요. 자, Y도 0.1, Z도 0.1로.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좀 스케일을 바꿔줬는데 그래도 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에디트 콜라이더 선택하시고 자, 이 콜라이더에 보면은 육면체 각각의 점이 있습니다. 점이.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콜라이더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대충 얘를 감쌀 정도로 콜라이더 크기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당연히 요 테이블 위에 위치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도구바에 가서 이동 도구 키고 자, 테이블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대략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키에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넣었으니까 손하고 이제 감지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손에도 보면 자 보이 가서 아까 여기 체크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 체크는 지금 요 아까 스피어 콜라이더라는 것들을 넣어준 건데 얘처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를 비활성화 시키고요. 그리고 요 R 핸드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3D 오브젝트에 스피어를 자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엄청 커요. 그래서 자 얘도 이름을 뭐라고 줄까요? 체크를 할까요? 키 체크라고 줄까요? 이렇게 키 체크 뭐 센서라고 이름을 주도록 센서 센서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센서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에 가서 스케일 전체를 다 바꿔줄 거예요. 1을 10분의 1, 0.1로. 그래서 0.1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0.1을 입력하면, 대충 좀 내가 원하는 크기 형태로, 스피어 게임, 즉 센서 객체가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키보드에서 Alt 키,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눌러줘서 내가 이 손 쪽으로 센서 객체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동할 때 축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축을 가지고 뭐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센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 렌더러를 끌 겁니다. 자, 메시 렌더를 끄고 지금 요 키하고 손하고 체크를 할 거예요. 충돌 감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PI 함수 중에 onTrigger enter라는 거를 쓸 경우에는 두 개의 게임 객체에는 콜라이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둘 중에 한 객체의 콜라이더는 is 트리거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야지 충돌 체크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요 센서 게임 객체의 스피어 콜라이더의 이즈 트리거를 활성화시킬게.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포이라는 객체에 이미
지금 압축 파일을 열어보면은 보이 컨트롤러라는 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아이들이라는 스테이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아이들에서 픽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에서 보시면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지금 참조가 되어 있고요. 픽업에는 픽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에 가보면 파라미터를 자, 픽업이라는 트리거 파라미터를 썼어요. 그래서 픽업 트리거가 켜지면 아이들에서 픽업으로 전환할 거고, 픽업에서 아이들의 전환은 그냥 이 엑시트 타임을 사용을 하는 걸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드실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마우스 빈 공간에 갖다 놓고 커서 크리에이트 empty 이렇게 해서 빈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얘를 오렌지색이 뭐 어떤 거냐면 엔트리에서 바로 진입하는 기본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얘를 기본 스테이트로 만들려면 스테이트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그리고 Set as Layer Defaul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기초 애니메이션 기초에 대한 부분들에서 작업 우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다시 신 탭을 눌러서 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애니메이터 창을 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빼낼 거고요. 그리고 보이 객체에 가서 아까 컨트롤러를 보이에서 프리로 바꿨지만 다시 보이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 자 그리고 픽업이라는 거를 자 눌러봤습니다. 오케이 지금 대략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키하고 맞죠? 만약에 위치가 틀리면 테이블 위치나 어, 또는 테이블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거의 위치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확인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얘하고 충돌이 감지가 되면 저 키를 잡고 일단 비활성화 시킬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스크립트라는 폴더에 가보면 요 키 픽업이라는 스크립트가 이미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면 자, 키 픽업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퍼블릭이라고 전역 변수, 광역 변수로 해서 게임 오브젝트라는 데이터를 받는 페런트 오브젝트 1, 페런트 오브젝트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변수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 trigger enter라는 메소드를 썼습니다. 이 on trigger enter는 콜라이더 영역으로 진입할 때 호출되어지는 함수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if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if문에 보니까 자, 아더는 즉 내가 이 키 픽업이라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게임 객체가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지 상태에서 손을 뻗었을 때
다른 객체하고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감지된 객체들이 뭐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여러 개의 충돌 감지된 객체들 중에 열쇠 객체만 내가 감지해서 어떤 동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객체들 중에 말 그대로 선별하고 식별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인덱싱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쓰는 게 태그와 레이어라는 거를 갖다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그를 비교를 한 거예요. 태그가 어떤 거냐면 내가 손하고 부딪힌 객체가 태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태그가 키하고 같으면 if 문장 안에 있는 거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마 라는 루프, if문의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보면 슬래시 두 개로 되어져 있는 거는 주석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래시 두 개를 지우시고 그 다음 줄에 있는 거 코드를 슬래시 두 개로 넣어서 보면 얘는 주석 처리가 돼요. 이 19번 줄은 그러면 18번 줄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 코드의 결과는 뭐냐면 손하고 부딪힌 키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게임 객체는 비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씬과 게임 화면에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태그가 필요해요. 키라는 게. 자, 그래서 얘를 컨트롤 S 눌러주고 세이브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게요. 자, 그래서 에디터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지금 이 스크립트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손에 있어야 되겠죠. 손. 센서라는 게임 객체에 키 픽업이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어야 돼. 스크립트가.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 할 때 파란 줄이 나오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패런트 오브젝트라는 게임 객체는 나중에 뭘 할 거냐면 센서가 있는 위치로 키를 자식 객체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패런트 오브젝트라는 변수에는 센서 객체를 이렇게 마우스 첫 번째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참조시켜 줍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어떤 게 있을까? 아까 우리가 샘플이라는 게 키였잖아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키라고 할까요? 이름을 키라고 할게요. 근데 뭐 도어 키야? 그러면 도어 키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도어 키고. 자, 여기에 보니까 태그하고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태그가 언태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키라는 태그로 바꿔주면 되는데 태그를 만들 때에는 add 태그 맨 아래쪽에 있는 add 태그를 눌러주시고 태그즈 앤 레이어 창으로 바뀌어지면 거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 원하는 키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나는 도어 키라는 것들을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이름 주고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어 키 선택하시고 태그 리스트 중에 도어 키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바꿔줘야 되겠죠. 태그가 아까 스크립트 코드에서는 키라는 태그를 가졌는데 우리가 지금 도어 키라는 태그를 새로 만들고 이 도어 키 게임 객체의 태그를 도어 키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코드를
다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키 픽업 스크립트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시 열어주셔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에 컴페어 태그에 키 태그의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도어치라는 이름으로 생성해 줬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주고 다시 에디터로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어키 게임 객체 선택해서 D가 대문자고 K가 대문자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 되어 있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얘를 내가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손이 키 객체를 감지하고 그리고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 되면 되는 겁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자, 당연히 이제 애니메이터 창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빼냈고요. 그리고 픽업을 체크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라키에 가볼까요? 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여기 도어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꺼져 있죠.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쉽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픽업이라는 거는 그 슈퍼시안 캐릭터라는 이 에셋에는 픽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잡을 때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테이블이 어떤 크기로 가져가야지 애니메이션의 손의 위치하고 잡을 물건의 위치가 어, 거의 비슷하냐 그런 것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 자, 확인됐죠, 그죠? 네, 이번에는 너 손에다가 위치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코드에 가보면 코드가 하나 우리가 출석 처리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8번 줄을 주석 처리를 하고 19번 줄의 주석 처리를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는 뭐냐면 손으로 잡은 키 객체, 그 아더 객체의 트랜스폼의 패런트, 즉 부모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 6번 줄에 선언된 parent object라는 변수에 할당된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이 키 객체의 부모가 될 거야. 부모로 대입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transform.parent예요. transform.parent.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챗GPT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챗GPT를 한번 간단하게 챗GPT를 한번 써볼게요. 어, 요즘에 이 챗GPT가 되게 유용하죠, 그죠? 자, 제가 여기서 구글에 가서 챗GPT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챗GPT 열으시고, 어, 나오시 됐어. 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프롬프트를 유니티에서 게임 객체를
다른 개인 객체 자식으로 만들어 주는 스크립트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답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children. 뭐 transform. set parent 그리고 parent object. transform.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는 여기 아래쪽에도 보면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런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transform.parent equal parent transform 이런 코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챗GPT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유니티 에디터에서 구현한 그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세이브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플레이. 그러면 이 키가 어떻게 어디 자식 객체로 들어올지. 자, 얘를 조금 더 창을 축소시켰고요. 그리고 플레이. 자, 여기서 이제 픽업 트리거를 킬게요. 근데 지금, 세이브를 하지 않았네. 그죠? 세이브, 세이브를 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여기를 제가 18번 줄을 주석 처리를 할 거고, 19번 줄을 코드로 다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S 눌렀고, 저장된 거 확인하고,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컴파일링을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서 픽업을 실행하면 자, 센서 자식 객체로 도어키가 이렇게 위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손하고 좀 떨어져 있네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디버깅을 좀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디버깅을 할 거냐. 자, 우리는 포지션이 조금 손의 위치 쪽으로 이 키 위치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other, 게임 오브젝트 얘가 뭐 비활성화 시킬 게 아니고 transform 점 포지션 자 얘는 other 게임 오브젝트의 transform 포지션을 뭘로 바꿀 거냐면 얘로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의 위치 좌표 값으로 같게 대입해줘. 이렇게 세이브하고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거가 아니라 에셋스토어에서 가져다 쓴 거기 때문에 약간의 뭐 정교함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어떤 키를 잡는 것처럼 구현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애니메이션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손을 뭐 이렇게 키 잡았을 때 손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쉰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더 정교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다시 이 콘텐츠를 수정할 게 뭐냐면 캐릭터가 이동을 하고 걸어오다가 테이블하고 가까워지면 캐릭터는 당연히 멈춰질 거고요. 그러면 그때 이 픽업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킬 거예요. 자동으로 픽업 트리거를 켜서 오른손이 키를 잡는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키를 잡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트리거, 이즈 트리거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객체 간의 충돌 간섭 체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좌를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테이블에 콜라이더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콜라이더를 어디다 넣어줄 거냐라는 거예요. 콜라이더가 하나 더 추가를 할 때 이 테이블에 콜라이더를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는 거는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테이블에다가 여기 콜라이더가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add component 그리고 박스 콜라이더를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근데 박스 콜라이더를 넣어서 이 콜라이더 위치가 이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센서 영역을 조금 넓혀주는 게 필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에디트 콜라이더 또는 센터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위로 올려줄 거고 그리고 X축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그럼 대략 이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러면 캐릭터가 이동해서 요 콜라이더 영역으로 들어오면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거예요. 그럼 대략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진입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콜라이더 크기는 X방향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 테이블의 박스 콜라이더하고 고위에 가보면 고위에 이렇게 캡슐 콜라이더가 있어요. 그죠? 얘하고 충돌되어지는 지점이에요. 요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보니까 요 배 정도, 배네요. 배. 요 배 나오는 부분. 그게 기본적인 두 객체의 충돌 체크 영역이 되겠네요. 진입하는. 그러면 여기 테이블에도 약간 X축이 플러스 방향으로 좀 더 들어와도 돼요. 그리고 돌려서 확인해 보면 이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0.12, 0. 마이너스 0.12 아니면 뭐 마이너스 0.2 정도 쳐볼까요? 그러면 대략 배하고 맞네요. 그죠? 이제 얘하고 얘를 캐릭터가 요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코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그 코드 그대로 동일해요. 그 대신 얘를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태그. 태그 만들어서, 그럼 얘 태그는 뭐라고 할까요? 체크하고 할까요? 애니메이션, 뭐, 체크, 핸드 체크, 아니면 캐릭터 체크. 그래서 여기서 애드 태그, 플러스, 캐릭터, 체크, 아니면 테이블 체크라고 할까요? 이렇게. 체크, 테이블 체크라고 이러면 태그를 주고, 이름이 이제, 잘못됐고요. 다시 테이블 체크. 그리고 테이블을 선택하고, 태그를 언태그돼서 테이블 체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키 픽업을 스크립트를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코드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스크립트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스크립트 하나 더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 할까요? 음, 테이블 체크라고 할까? 테이블 체크. 그리고 얘를 열어 놓으시고, 키 픽업의 코드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태그 바꿔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아까 키 픽업에서 여기 보이드 온 트리거 엔터 부분 전부 다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테이블 체크에 가서 컨트롤 V.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뭘 할 거예요? 비활성하고 뭐 부모 자식 이거 안 만들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애니메이터를 동작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는 게임 객체로 데이터를 받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애니메이터를 이제 애니메이터가 플레이어 애니메이터예요. 플레이어에 있는 보이 애니메이터를 이름을 이렇게 보이라고 줄게요. 보이 애니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 보이 애님을 스타트 메소드에서 컴포넌트를 받아오면 돼요. 그래서 보이 애님은 점 보이 애님 이퀄 get 컴포넌트 애니메이터 이렇게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그가 보이.애님 우리가 만든 게 파라미터를 트리거로 만들었거든요. set 트리거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 픽업. 근데 얘도 대문자, 수문자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요. 자, 코드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는 아까 챗GPT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떤 거를 이용을 하면 될까요?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 보이에 가보면 스크립트를 저기 센서에 여기에 뭐 스크립트를 넣어 주거나 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요 코드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제가 깃허브에 다시 그 부분 코드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어, 올려놓은 그 스크립트 코드를 비교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